구청에서 지은 한 테니스장의 이용료가 최근 3년 사이 2배 넘게 올랐는데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엉뚱한 곳에 사용됐습니다. 정부 FTA 대책 중 하나인 폐업 지원 보상금이 농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 홍수 속에서도 국산 과일의 매출이 지난해 7, 8월보다 5%가량 늘고 수입세는 14%가량 줄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바닷가 방파제가 낚시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방파제 곳곳이 이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은 가운데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수욕객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 공기는 제법 선선해서 낮더위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청송과 영천의 가시거리는 1km 미만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가 21도, 안동 20도로 이제 출근길에도 더위로 인한 걱정은 사라졌는데요. 낮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대구 31도, 안동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구청에서 지은 한 테니스장 이용료가 최근 3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테니스장 관리 비용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대구시 북구청이 지은 한 테니스장. 이곳을 이용하는 동호회 27곳은 올해 초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동호회 한 곳당 연간 200만 원 정도이던 이용료를 지난해 300만 원으로 올리더니 올해는 44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3년 만에 2배가 넘게 오른 건데 주변에 다른 테니스장이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호인들이 다 지역 주위에 있는데 그 딴 데 멀리 가고 또 나이 많은 들이 차 운전할 수 있는겨?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이렇게 거둔 클럽 회비는 4,800만 원, 레슨비와 코트료 등을 더하면 이곳 테니스장의 한 해 수입은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용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 네트와 코트 유지 보수비 등으로 2천만 원 정도 쓰입니다. 하지만 엉뚱하게 대구 북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적립과 4대 보험료로 매년 각각 300만 원 정도 지출되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활동 보조비와 복리후생비라는 것도 수백만 원씩 쓰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딴 데 전체 북구 생체협회 전체 클럽을 다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테니스를 위해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이 테니스장은 지난 2002년 대구 북구청이 북구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했고 북구생활체육회는 이후 북구테니스연합회에 재위탁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 요금 인상이나 수입 사용 내역 등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들 때 그뭐 TV나 테니스장 수익하고 생활체육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처음에 목적이 그래 했던 봐요. 대구 북구청은 감사를 벌여 복리후생비 등 엉뚱하게 쓰여진 돈 일부를 환수하는 한편 이 테니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15 대구형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가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 내용은 주민 5명 이상이 새로운 모임을 구성하는 주민 모임 육성 사업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이나 의제 발굴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총 40개 사업을 선정해 한 개 사업에 최대 500만 원까지 9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2명의 부상자를 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동구청은 공사장 구조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일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사고가 난 지하 공사장을 제외한 지상층 공사를 허가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3층은 철기둥 보강 등 보강 공사를 해야 하고 지하 5층에서 7층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공사장 지하 6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12명이 지하 7층으로 떨어져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면 폐업 지원금을 준다. 이 한 칠레를 시작으로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농업 정책입니다. 농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요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자 2004년부터 5년 동안 복숭아 농사를 짓지 않으면 폐업 지원금을 줬습니다. 복숭아가 타격을 받을 거란 예상에서였습니다. 경북에서 5천여 농가가 신청해 1,800여 헥타가 사라졌습니다. 해당 농가는 3년치의 수익이 폐업 지원금으로 주어져 모두 61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폐업 막바지인 2007년도에 도내 복숭아 식재 면적은 5,546헥타. 그런데 작년은 7,180헥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폐업 후 5년이 지나면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 시세가 좋아지자 폐업한 상당수가 다시 심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성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김병진 씨는 작년 폐업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철회할 생각입니다. 한우 시세가 좋아져 암소 한 마리당 받는 폐업 지원금 88만여 원보다 소를 키우는 게 더 이익이란 계산 때문입니다. 이미 폐업을 했어도 5년 뒤 재사육을 생각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 초창기에 폐업하신 분들은 좀 후회를 많이 하는 분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FTA로 곤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지만 폐업 뒤 마땅한 대체 작물이 없는 농가로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 격입니다. 농업 강대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후유증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폐업지원금 제도가 운영된다면 우리 농업 농촌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 한터키, 한EU와의 FTA가 추가로 체결되면서 올해는 콩과 감자, 고구마 같은 식량작물과 닭고기, 밤까지 폐업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펼쳐진 홍콩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해서 3,6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경북도 1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복숭아와 과자처럼 즐기는 스낵김, 컵 스타일의 떡볶이와 불고기 소스 등이 큰 인기를 끌었고 유자차와 김치류 등의 수출 가능성도 엿봤습니다. 앞으로 영농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한 번 적발로 곧바로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고 부정 수령자 명단과 위반 내용은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로 값이 저렴해진 수입 과일들이 국산 과일보다 더 잘 팔렸었는데요. 올해는 국산 과일의 작황이 좋아서 매출이 수입산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의 작년, 재작년 과일 매출 상위 품목은 오렌지와 청포도, 바나나 등 모두 수입 과일이 차지했습니다. 수입산에 붙어있던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입 과일 선택에 부담이 없었기 때문.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FTA 체결로 수입 과일에 밀려서 국산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대형마트가 매출을 조사했더니 올해는 국산이 수입 과일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국산 과일 매출은 지난해보다 4.8% 늘고 수입 과일 매출은 13.9%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산 과일 매출이 전년도보다 8.9% 줄고 수입 과일 매출이 23.5%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국산 과일이 수입산을 앞선 겁니다. 자두나 저는 복숭아를 즐겨 먹는데 먹어보면 단맛이 강해요. 그래서 잘 먹어요. 자두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더 잘 팔리고 있고
폭염 탓에 수박 매출도 15%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수입 체리와 바나나 매출은 지난해보다 각각 52%와 3% 줄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리고 일조량이 많다 보니 국산 과일의 당도가 높고 작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일의 당도가 1브릭스 이상 높아져서 고객들의 반응이 엄청 좋고 저희가 시식을 했을 때도 고객님이 드시고 바로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입 과일의 공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국산 과일들이 우수한 당도와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관리하던 고철 사업가 현모 씨가 법원에 50억 원을 추가 공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씨가 조희팔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돈은 7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 16,000여 명은 공탁금의 권리를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조희팔의 유사수신 피해자는 4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꼽히고 있고 피해 금액은 4조 원에서 8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사건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5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아는 법원 직원에게 청탁해서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며 110만 원을 받는 등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제과제빵, 서양식 음식점 등 5개 업종 42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1.9%인 17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위반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133명,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8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노동청은 법을 어긴 사업장에게는 시정명령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주유소와 미용실 등의 업종도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바닷가 방파제가 요즘 낚시객들에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부로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파제 구조물 사이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아예 수북히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된 악취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낚시하러 오면 좀 가가면 좋은데 전국에서 하루 평균 500여 명의 낚시객이 찾는다는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낚시용품과 소주병 등 수십 개의 쓰레기 포대가 치워지지 않고 방치돼 있으며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발생합니다. 심지어 쓰다 남은 가스 용기까지 나와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파제에서 떨어진 쓰레기들은 바로 옆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양 오염도 우려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늘 이뻐지는 상을 가태를 부과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처리 수순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서객들의 시민의식과 행정당국의 관리로 해수욕장의 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낚시객들이 찾는 방파제는 늘어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문경시가 지난 4월 문경세제 아리랑비를 문경세제 데 이어서 우리나라 대표 아리랑인 정선과 진도, 밀양, 본조 아리랑의 노랫말을 새긴 아리랑 비석을 설치했습니다. 문경시는 앞으로 만여 수에 이르는 전국의 아리랑 노랫말을 비석에 새겨 아리랑 비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경시는 다음 달 5일 옛길 박물관 앞에서 서예인 120명이 만여 수의 전국 아리랑을 기록한 아리랑 서첩 50권을 문경으로 가져오는 이윤식도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대학원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대학원은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는데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졸업생을 사회적 경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교내 사회적 기업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과 사회적 기업 교과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기업과 공공기관이 직접 지역 대학을 찾아가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2015 대학 리크루트 투어가 모레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대구 상공회의소, 대구 고용노동청이 함께 마련하고 총 49개 지역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모레 경북대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에는 영남대, 10일 계명대, 17일 대가대, 다음 달 20일 대구대 순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그나마 아침 저녁 공기는 제법 선선해서 낮더위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서 청송과 영천 등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앞차할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대구 21도, 청도 1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로 웃돌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현재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치솟겠고요. 상주는 31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내려간 16도로 시작하고요. 청송도 어제보다 3도 내려간 18도로 출발해 한낮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